하자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글을 써봅니다. 청혼을 받을 당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 지금 바로 대답할 수가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남친이 이어서 하는 말이 과간이더군요. 큰 욕심 없다. 매일 저녁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환한 미소로 어서 와. 고생 많았어. 하고 맞아주면 된다. 난 그 외에 더 바라는 거 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큰 욕심 없다. 그 외에 더 바라는 거 없다를 강조하면서 말하더군요. 비록 1년 정도의 길지 않은 연애 기간이긴 했지만 그동안 이상한 낌새를 못 느끼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당한 밥해주는 몸종으로 들어와줘 라는 듯한 황당한 청혼 멘트에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머릿속에서 물음표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그런 분위기를 파악 못한 건지 결혼하게 되면 일을 그만두고 내조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보태더군요. 그런데 그 말투가 부탁이 아닌 지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고 누군가를 내조하기 위한 결혼을 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그만두기 싫으면 취미를 하는 정도로 시간을 줄이는 건 어떠냐고 하길래 절대 안 된다. 누가 너랑 결혼한다고 했냐? 난 너랑 결혼 안 한다.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고 그날은 그렇게 각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바로 헤어지자고 할 걸 뭐하러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는지 너무 후회스럽네요. 어젯밤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쏘아붙이고 냉정하게 돌아선 후 연락 하나 없는 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데 넌 나 없이 괜찮냐 하면서요. 그러면서 떨어져 지내는 동안 자기 친구들에게 결혼 후 아내가 일을 그만두거나 줄이고 남편이 될 사람을 내조해야 된다 아니다 하는 주제로 상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사친들은 전부 저를 두둔하고 남자인 동성 친구들은 전부 남친을 두둔했다고 하더군요. 남친 편을 든 친구들은 결혼하면 외벌이로도 충분히 잘 버는 남편인 남친을 아내인 제가 내조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고집을 부린다. 미운 때하고 똑같이 살 거면 결혼할 생각을 왜 하냐. 이기적이다. 아내가 희생하는 게 맞다. 하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웃긴 건 저와 남친의 수입차가 없다는 겁니다. 남친이 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듣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의 일과 결혼 이후 삶에 대한 문제를 왜 얼굴도 모르는 생판남인 네 친구들과 의논하냐. 그딴 헛소리하는 네 친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전하는 너는 또 뭐하는 인간이냐. 가치관이 다른 나를 붙잡고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잘 맞는 네 남사친 중 하나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면 되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왜 그렇게 하냐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전부터 험한 소리 나오려는 걸 계속 자제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자제도 오늘로 끝이다. 너와 나는 지금부터 서로의 인생에서 빠지자. 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굳이 남친을 사귀고 싶지 않아 20대 후반까지 모쏠로 지내다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첫 남친은 그렇게 전 남친이 되었습니다. 헤어짐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는데 내 인생에 처음 사귀었던 사람이 저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람 보는 안목이 낮았던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추가입니다. 어젯밤의 대화 중 제가 한 말 위주로만 써서 전 남친이 했던 말들을 추가합니다. 날마다 지친 몸으로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면 일의 힘듦을 상쇄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의 연속인데 왜 아둥바둥 견디며 일을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유난히 힘들게 버틴 날이면 집 문을 열었을 때 방긋 웃는 내가 고생 많았다며 찌개향이 구수한 식탁으로 나를 안내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만 든다. 그래주면 어떤 힘겨움도 단번에 날아갈 것 같다. 인스턴트 음식과 배달 음식 배가 고파서 먹는 거지 질리고 먹는 게 고역이다. 혼자 요리라도 해볼까 했지만 엄두가 안 난다. 우리가 결혼하면 너에게 요리를 배워서 주말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상상만으로도 설렌다. 나 혼자 외벌이로도 얼마든지 결혼생활 가능한데 둘 다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내조를 받고 싶은 내 욕심도 있지만 너를 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너는 유일하게 나에게 마음을 열어줬고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안다. 사랑하는 여자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바로 포기할 남자는 없다.
보름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한 거 아직 유효한 걸로 알고 있겠다. 나는 너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는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 기다릴 거다. 대충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저에게는 외로운 나를 위해 엄마처럼 챙겨주고 인스턴트에 질린 나를 위해 매일 집밥도 해주고 힘든 나를 위해 매일 웃어주는 인형이 되어줘 하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헤어짐을 결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기다린다 해도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처음부터 살림에 관심 많고 본인 내조하고 싶어하는 여자를 만나서 청혼을 하지 본인만큼 능력있고 커리어 쌓고 싶어하는 쓰니한테 왜 저러죠? 쓰니가 결혼 승낙도 안 했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김칫국은 소째 드리킹하고 대단한 독불장군 납셨네요. 두 번째 댓글. 결혼은 맞는 사람이랑 해야죠. 일 그만두고 살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도 많고 아내가 맞벌이하기를 원하는 남자도 많아요. 굳이 안 맞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죠. 잘 헤어지셨어요. 세 번째 댓글. 저런 남자들 19은 막상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웃으면서 맞이를 해줘도 그리고 희생하며 내조하고 아이를 낳아서 살림과 육아에 찌들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돈 버는 유세 부리면서 돈 버느라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하죠. 네 번째 댓글. 저딴 걸 고백이라고 하나요? 지가 밥 차려놓고 기다린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참 모질이네요. 다섯 번째 댓글. 전남친도 웃긴데 전남친의 동성 친구들도 진짜 웃기네요. 당사자가 절대 싫다는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다. 사랑한다면서 청혼해놓고 희생시키려는 자기 친구가 아니라 희생을 못한다는 쓰니가 이기적이다. 끼리끼리라고 친구란 논팽이들도 어찌 하나같이 다 저런지. 선택 잘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댓글. 축하합니다. 가정부 면접 통과하셨습니다. 하고 말해놓고 청혼이라고 칭하다니. 도라이네요. 저럴 바엔 차라리 식모를 들이지 뭐하는 짓이래요. 정말 허탈하겠지만 그래도 평소 낌새 없다가 저리라도 보여줘서 다행이네요.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세요. 일곱 번째 댓글. 추가 글에 남친이 한 말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면서 포장해놓은 게 더 쌓일 것 같아요. 안전이별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